이번 시간에는 LPG, LPI 전자제어 장치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LPG, LPI 전자제어 장치 정비의 28페이지부터 54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엔진 정비 누구나 할 수 있다. 공필준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LPG, LPI 전자제어 장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LPG, LPI 전자제어 장치 점검, 진단, 조정하기와 함께 학습해야 할 교환, 수리, 검사입니다. 그런데요, LPG, LPI 엔진은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과는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LPG나 LPI나 우리가 액화 석유가스라고 하나로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크게 이제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그 다음에 우리가 가스 엔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면은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가스 엔진 같은 경우는 일단 저렴하다는 거죠. 같은 용량의 연료량이라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가장 저렴할 수 있겠죠. 둘째, 그리고 또한 그 가스 연료가 연소가 되고 난 후에 나오는 배출가스는요. 다른 연료계통에 비해서 인체나 환경에 덜 유해한 가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반대로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바로 뭐냐면요. LPI 장치 같은 경우는 엔진 같은 경우는 직분사 방식을 채택을 하다 보니까는 연비에서 상당한 효과나 효율을 현재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전에 사용했던 LPG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소실이 4개다 또는 그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에 연료를 분사하는 지점이 스로틀 바디 한 부분에서 공기랑 섞여서 연료를 분사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발열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가솔린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지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운전자분들이 느끼는 연비라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가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대기 중에 노출됐을 때는 위험할 수 있겠죠. 물론 대기 중으로 노출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기체화돼가지고 연소나 폭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연료에 비해서 대기 중으로 노출됐을 때에는 또한 압축된 상태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해서 LPG, LPI 엔진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단점을 생각하면서 본격적으로 학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VJ 엔진맨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엔진 정비 스타트! LPG, LPI 차량 고장에 대해 알아보자.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 의정부로 향했다. 전문가분 저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산업현장 교수 오영동이라고 합니다. 운전 중에 LPG, LPI 차량 상태 고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PG, LPI가 고장일 경우에는 일단 먼저 계기판에 고장 경고등이 뜨고 다음 가속 불량이나 출력 부족이 발생될 수 있는데 LPG 같은 경우에는 주로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는데요. 1세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구형이고 다음 2단계 들어오면서부터 전자제어가 추가되었죠. 다음 3세대는 완벽한 LPI 분사식 연료장치 되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LPG, LPI 전자제어 장치 정비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NCS 알려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LPG, LPI 전자제어 장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LPG, LPI 전자제어 장치 중 교환, 수리, 검사하는 방법을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정비 침수에 따라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LPG, LPI 전자제어 장치 관련 부품을 탈부착 순서에 맞게 교환할 수 있고, 정비 침수에 따라 안전 절차를 준수하며 규정법에 맞게 수리할 수 있으며, 정비 침수에 따라 분해 및 조립 절차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장비 및 공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침수에 따라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관련 부품의 이상 유무를 판정하고 교환할 수 있으며, 정비 침수에 따라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규정값으로 수리한 후 정상 작동 상태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정비 침수에 따라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관련 장치의 연료 라인 누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정비 침수에 따라 LPG, LPI 전자제어 장치 회로도를 분석할 수 있고, 정비 침수에 따라 LPG, LPI 전자제어 장치의 고장 요소를 수리하여 정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비 침수에 따라 LPG, LPI 전자제어 장치의 회로도를 분석하여 배선을 검사, 판독할 수 있습니다. 정비 침수에 따라 LPG, LPI 전자제어 장치의 회로도를 분석하여 단품을 검사, 판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LPG, LPI 부품 교환,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학습으로 과급장치 정비, 흡배기 장치 정비, 연료장치 정비, 자동차 정비 장비 유지보수에 대해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용어로는 LPG, LPI 전자제어 장치, 센서, 엔진 컨트롤 모듈, 서비스 데이터, 진단 장비가 있습니다. 오늘의 NCS에 따라 학습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저도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자, 교수님, 이번에 제가 소문 듣기에는 스캐너를 통해서 진단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LPG도 역시 마찬가지세요. 전자제어 방식은 네. 결국은 궁극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단기라고 하는 이런 스캐너 장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스캐너를 연결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이상 유무를 점검을 할 텐데, 중요한 것은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쭉 점검을 해오면서 보통 그 인젝터 존까지 들어오는 연료의 라인의 압력은 탱크 압력보다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높아야. 대략 얼마 정도 높아야 될까요? 5. 그렇죠. 플러스 5바 정도가 높으면 네.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다른 우리가 LPG 차량하고 틀리는 네. LPR만의 중요한 또 점검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LPG라고 하는 스위치 보이시죠? 네. LPG나 LPI나 LPG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야지만 반드시 연료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LPG 스위치. 네. 실차량에서는 운전자는 하단에 있습니다. 운전자. 자,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펌프가 초기 구동을 하고 네. 라인업을 채우고 있죠 지금. 자, 그러면 시동을 걸게요 이제. 한동안 안 걸었다고 그러니까는 연료가 좀 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진단해 볼게요. LPI 차량이죠? 네. LPI 차량. 예. 또 같은 LPI라고 해도 약간씩 옵션의 차이가 있으시니까는요. 그 부분은 정비 지침서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시면 되고요. 자기 진단을 지금 하는 건 아니라 이제 센서에서 나와진 데이터를 제가 볼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차이 나는 부분만 해야 되니까. 예.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레일의 온도, 레일의 온도 센서도 아까 있다고 얘기했고, 네. 그 다음에 압력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압력에 따라서 검출되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커서를 제가 위치하니까는 7,482mB예요. 그러니까는 1바가 1000mB 정도, 1013mB 정도 되니까는 7,400이면 얼마 정도의 바단위가 나올까요? 7.4바 정도. 그러면은 탱크의 압력이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 계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약 1바에서 3바 정도.
그럼 평균적으로 여기다 플러스 5를 하게 되게 되면 2바라고 했을 때 7바 정도 나오겠죠? 네, 예. 그러니까 탱크의 압력보다는 평균 5바 정도가 좀 높게 나왔다. 네. 겨울철에는 압력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추우니까. 보통 한 1, 2바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5바 정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절기 장치 등은 정상적으로 현재 잘 작동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LPG 차량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한 요소로서 우리가 점검할 때 꼭 활용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여기 앞에 있는 이게 뭔가요, 지금 도대체? 네. 우리가 LPG, LPI 뭐 점검 진단 조정하기 중에서 네. 실제로는 실차량에 있는 부분에서 직접 저희가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점검도 하고 조정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정상적인 차량에서는 위험 부담이 좀 있죠. 그리고 연료 라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일단 잘 보일 수 있도록 단품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이게 이제 베이퍼라이저라는 겁니다. 베이퍼라이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했지만은 액체 상태의 연료를 갖다가 기화시켜주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퍼라이저 안에는 기본적으로 위쪽 상단에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기본적으로 연료가 들어오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피팅 부위를 통해서 연료가 액체 상태로 들어오게 돼 있죠. 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순간적으로 가마 밸브를 통해 가지고 기화가 되면서 기체화돼야 되거든요. 요때 규정 압력이 있어요. 요게 한 0.3kg/cm 제곱 정도의 압력으로 기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액체로 들어올 때는 뭐 5kg, 6kg, 7kg 정도의 큰 압력으로 들어오지만은 요 부분을 지나갈 때는 0.3으로 확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폭발 연소를 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퍼라이저 요게 우리가 1차 감압실이라는 부위고 밑쪽의 면적이 넓은 데는 요게 최종적으로 2차 감압을 해가지고 기체 상태에서 믹서로 가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1차 감압실인 베이퍼라이저에 1차 감압실 있는데 연료 라인 압력 0.3이 되느냐. 물론 실차량에서 해야 되지만은 실차량에서 할 때에는 잔연료를 일단 다 제거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연료가 남아있으면 연료가 셀 수 있으니까 위험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 지침서에 따라서 사전 조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단품이니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검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는데 1차 압력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0.3kg라고 그랬죠. 네. 낮은 단위의 압력을 점검할 수 있는 LPG 전용 압력 게이지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지금 PSI나 뭐 이렇게 메가파스칼 이런 식의 단위로 좀 나와져 있는데 기본적인 게 10대 1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대 1. 네, 1kg 10메가파스칼 그러면 1kg 정도. 네. 그래서 여기 좀 나와져 있죠. 안쪽에 있는 수치로 봤을 때 여기 뭐 0.27호에서 0.350 정도 요 사이에 압력이 나오면 대략 0.3kg 정도의 압력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1차 압력을 점검하는 볼트가 있어요, 부위가. 네.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은요, 이렇게 제가 한번 들고 보여드릴게요. 네. 대부분이 이렇게 1차 감압실에 있는 카바 부위를 보시게 되게 되면 라벨이 있죠? 네. 라벨 쪽 밑에 보시게 되게 되면 이렇게 볼트가 하나 있어요. 요 부위가 결국은 요 압력 게이지를 설치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속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걸 예. 탈거를 해야겠네요. 예. 해서 자, 나사를 풀고. 자, 현장에서 작업하시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이 압력 게이지 아답터에 오일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링이, 네. 고무링이. 네. 안 그러면 잘못하면 셀 수가 있죠. 까맣게 생긴 오링이니까 밀착력, 기밀 작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요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라인이 기니까는 제가 얘부터 설치하고 뭐 같이 설치해서도 상관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네. 자, 한번 제가 설치를 해볼게요. 오늘 한번 잡아주실까요? 네, 사이즈가 잘 정확히 위치를 맞춰야 되니까는요. 자, 하신 다음에 새지 않게 조여주셔야 되겠죠? 확 조여주고. 예, 조여주시고 얘를 이제 장착을 합니다. 자, 이제 이거 들어주시면 실제로 이제 연료가 지나가야 되겠죠? 네. 실차량에서 시동을 거셔야 돼요. 실제 차량에서 점검하실 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단품 가지고 가는 거니까는 연료가 지나가는 개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에어 공기압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연료가 들어오는 라인에다가 쏴볼게요 한번. 네. 자, 일단 압력이 올라오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올라오나요? 네, 올라갑니다. 이거 규정대로 올라왔죠? 네, 딱 예. 규정대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에어압이 더 높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압력이 그리고 이게 규정대로 올라갔다고 끝이 아니라 네. 유지가 돼야 되겠죠. 아, 유지가 되는다. 예, 유지가 안 되면 이 안에 패킹이 되는데 손상이 왔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규정대로 올라왔느냐, 유지는 되고 있느냐, 바늘이 또 불안정하지는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서 얘가 예를 들어 규정 압력보다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아예 압력이 안 걸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안에 기밀작용을 줄 수 있는 가스켓 등을 다 신품으로 교환하거나 분해해가지고 수리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압력은 나오는데 약간 모자르다, 약간 높다, 이럴 경우는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조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 요게 1차 압력 조절 밸브 쪽입니다. 요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네. 이 부분은 평상시로 막 조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롱노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미리 사전 작업을 해놨으니까 네. 처음에 조정을 해주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압력 게이지가 있는 상태에서 네. 롱노트로 이완을 먼저 해주시고 가볍게 그렇죠? 롱노트를 먼저 이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정 밸브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규정보다 높다. 네. 그러면 조이시거나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조이시거나 그 다음에 반대로 푸시거나 해가지고 규정된 압력으로 조정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베이퍼라이저에서 압력을 점검하는 1차 압력 점검부. 그 다음에 압력이 아예 안 나오면은 분해 수리 작업을 우리가 해주셔서 가스켓 등을 교환하셔야 되지만은 규정보다 조금 안 맞거나 그럴 때는 1차 압력 조절 밸브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게 되면은요, LPG, LPI에 대한 점검, 진단, 조정하기 등은 아마 일정 수준까지 학습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LPG, LPI 교환 이 수리하기에 있어서 어떤 내용부터 저희가 함께 배워볼까요? 일단 그 LPG나 LPI나 그 계통의 연료 계통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을 이 점검 진단을 했는데 불량이다,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고압의 연료가 평상시에는 가득 차 있겠죠? 네. 그 연료부터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연료 제거. 이걸 우리가 잔압 제거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럼 잔압 제거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LPG나 LPI나 연료 탱크인 본배에 액체 토출 밸브와 같은 토출 밸브들이 있어요. 네. 액체나 기체. 그 토출 밸브가 수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잠금 장치가. 네. 그래서 걔네들을 먼저 다 잠그세요. 더 이상 탱크에서는 공급이 안 되게. 또는 LPI 같은 경우는 연료 펌프가 구동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연료 펌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커넥터나 뭐 시스템에 따라서 뭐 좀 이렇게 그 커넥터를 빼놓는다거나 연료 펌프가 구동이 안 되게 조치를 하셔야 되겠죠. 차량마다 매뉴얼, 정비 지침서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본배에서부터 공급이 안 되게 차단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본배 쪽에서만 차단했다고 그래가지고 안전하느냐? 아니죠. 인젝터면 인젝터, 그 다음에 베이퍼라이저면 베이퍼라이저, 그 단계 전까지 연료가 차 있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나머지는 네. 시동을 거세요. 시동을 걸어야 됩니까? 네. 본배에서 더 이상 공급이 안 되게 시동을 걸어서, 네. 그럼 나머지 잔여한 연료들이 어느 순간인가 소비가 좀 되겠죠. 소비를 시키게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시동이 꺼질 겁니다. 압력이 부족하거나 연료가 부족해져가지고. 잔량을 빼낸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그렇다고 뭐 강제적으로 뺄 수는 없고요. 네. 더 이상 본배라는 데에서 공급을 못하게 조치를 해놓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서 소비를 시켜버리게 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렇다 바로 꺼지는 아닙니다. 일정 시간이 좀 소비가 되겠지만은 그렇게 잔압을 반드시 안전하게 제거를 한 후에 이제 연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일반적인 엔진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품 탈거하듯이 탈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작업들은 제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작업하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걸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교수님 하나씩 저희가 단품으로 좀 하나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잔압을 제거 안전하게 한 후에 지침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단품들을 한번 탈거를 해봤어요. 네. 중요한 부분들을. 그 중에서 여기 나와져 있는 요걸 잘 보시게 되면 우리 배우셨죠. 이미 사전에 학습을 하셨는데 네. 점검에 진단하기 중에서 이게 이제 액체냐 기체냐를 컨트롤해주는 소노헤드 밸브입니다. 근데 이 소노헤드 밸브는 비슷하게 생긴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요? 하나는 긴급 차단용이 있고 하나는 운전자 시동 크랭킹 상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베이퍼하자로 들어가는 연료를 액체로 하느냐 기체로 하느냐를 컨트롤해주는 전자 밸브가 있죠. 어떻게 구별하실 수 있느냐? 네. 대부분 긴급 차단용 소노헤드 밸브는 본배 옆에 있어요. 근데 더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피팅으로 되어 있는 나사선에 있는 파이프로 개수를 한번 보시면 돼요.
얘는 지금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렇게. 네. 요 스타일은 전자밸브입니다. 전자밸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베이퍼라이저 공급하는 연료를 액체냐 기체냐. 근데 긴급 차단용 컨트롤 소너 밸브는요, 요 피팅이 이쪽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네 개. 들어오고 나가고, 네. 들어오고 나가고 해요. 그러니까 요 타입은 뭐냐? 이미 한 라인을 통해서 긴급 차단용 소너 밸브를 통해서 한 라인으로 들어와요.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나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액체를 줄 것이냐, 기체를 줄 것이냐. 그리고 지금은 빠져 있지만은 액상 소너 밸브 같은 경우는 위에 위험하니까 네. 빨간색이 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소너 밸브는 점검하는 뭐 탈거 후에 네. 우리가 수리하거나 점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단자씩이에요. 전자석 밸브입니다. 우리 전자석 밸브는 계속 점검을 해왔었죠. 네. 저항이 있어요. 저항. 그래서 우리가 점검 진단하기 위해서도 저항 단위, 수오hm 단위 또는 15오hm, 20오hm 단위의 저항으로 점검을 하시면은 교환을 수리하기도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가 더 있죠. 제가 여기 있는 부분을 갖다가 탈거를 한번 해가지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가 쭉 연료 계통을 하면서 연료 필터를 보셨나요? 아니요. LPG 계통이거든요. 네. LPG 계통도 따로 있지만은 네. LPG 차량에서 연료 필터는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한번 네. 둘 다 똑같으세요. 그래서 하나만 제가 탈거를 한번 케이스를 탈거를 해볼게요. 네. 자, 빠른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걸 빼가지고 빨리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보실게요. 잡아주시면. 네. 자, 이쪽을 자, 케이스를 이렇게 뺐죠. 네. 일단 요게 휠타예요, 휠타. 옆모습은 예, 이렇게 예, 휠타. 휠타인데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링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네. 리데나 같은 이제 실이 하나 고무 실이 들어가 있는데 요 부위에 연료가 지나가는 라인이다 보니까는 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상태 우리가 교환하실 때 요 링까지도 같이 좀 교환 같이.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필터 한번 어떻게 뺄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뽑습니다. 아, 예. 당황할 뻔했네요. 그렇죠? 네. 필터 네. 그렇게 고가는 아닙니다. 아. 필터 그냥 가볍게 뭐 에어로 불어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요런 필터가 있다. 근데 요거 필터를 반드시 교환할 때는 아까 케이스드 링이 있었죠. 네. 또 하나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도 링이 있어요. 요 안에도 실제로 있네요. 요게 밀착되는 부위에도 반드시 네, 다 세면 안 되기 때문에 링이 하나 들어가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키트로 나오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료 장치처럼 뭐 몇만 킬로마다 교환한다 이렇게는 안 하시거든요. 그래도 LPG 계통에서는 이렇게 액체, 기체에 따라서 각각의 이렇게 연료 필터가 있다라는 거 같이 교환하는데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네. 예. 자, 자, 다음은요? 저희가 이게 압력 점검할 때에도 네. 베이퍼라이저는 반드시 실차량 기준으로 봤을 때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압력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실제로 제대로 정상적으로 베이퍼라이저가 교환 수리가 완료가 됐느냐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압력을 점검하는 방법은 우리가 점검 및 조종에서 네. 한번 우리가 언급을 좀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요 베이퍼라이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치를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첫째 보이시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요게 연료가 들어오는 계통에 타르 배출 밸브라고 이렇게 있어요. 타르. 타르. 네. 우리가 이제 뭐 담배 태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네. 타르 니코틴 안 좋죠. 네, 안 좋죠. 그래서 요 LPG의 연료 자체가 액상에서 기상으로 바뀔 때에 물질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물질을 만들어내요. 슬러지를. 그 이물질이 타르군요. 아. 그런 타르가 누적되게 되게 되면 연료가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 타르 배출 밸브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일정한 정비 시점소의 주행 거리에 따라서 충분히 워밍업이 된 상태에서 타르를 배출하는 타르 배출 밸브 네.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1차 압력을 조절해 줄 수 있는 1차 압력 조정부. 그다음에 여기에 전기 장치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네. 이 전기 장치들은 시동을 걸 때 연료의 양을 기본적으로 조절해 주는 스타팅할 때 사용되고 있는 솔렌드 밸브가 있고 네. 또는 기본적으로 믹서 쪽으로 공급할 때 뭐 모델에 따라서 뭐 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솔렌드 밸브들에 대한 점검, 이런 점검들은 당 역시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서 전자석 밸브의 코일은 무엇으로? 저항으로. 저항으로. 네. 네. 필요에 따라서는 듀티와 같은 파형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하시고 난 다음에 수리가 되고 장착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상적인 일차 압력이 들어오느냐. 또한 각 솔렌드 밸브들의 저항이나 또는 듀티값 등이 정상 규정 범위 내의 매뉴얼상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여기 스크루 드라이버 이거 하나 있죠.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믹스로 들어가는 연료에 이제 그 통로를 좀 많이 열어줄 수도 있고 적게 열어줄 수도 있어 연료량을 조절해줄 수 있는 스크루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시동 잘 안 걸린다, 스타팅 잘 안 된다, 네. 이런 경우는 좀 통로를 좀 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압력 등에 대해 따라서 이렇게 연료량을 조절할 수 있는 스크루 드라이버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퍼라이저를 교환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렇게 소노 밸브, 압력, 그다음에 요 베이퍼라이저는 예전에는 프리히트라는 게 있었어요. 네. LPG 장치에서는. 네. 프리히터가 뭐냐? 냉각수를 이용해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연료가 차게 들어오면 안 좋죠. 네. 그래서 냉각수가 충분히 워밍업이 됐을 때 예열시켜주는 장치. 근데 요즘은 프리히터라고 하는 단품을 아주 구형만 쓰고 최근에는 프리히터가 별도로 없고 이 베이퍼라이저에 있는데 냉각수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항상 요 베이퍼라이저 주위에는 냉각수. 네. 교환하실 때 주의사항이 냉각수가 누수되는 거. 그리고 실제로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냉각수가 새진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같이 봐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끝으로 한번 이어가지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솔린 차량에서는 스로틀 바디라고 하는 부분. 스로틀 바디. 네. 근데 LPG 계통에서는 이걸 우리가 믹서라고 얘기합니다. 믹서. 그래서 연료가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듀티 이렇게 연료가 들어오는 라인이에요. 네. 예. 그리고 요게 보이는 게 바로 솔리드 밸브라고 하는 메인 듀티 솔리드 밸브예요. 연료의 가격. 연료는 들어와 있지만 무조건 공급하는 게 아니라 요 부분에서 열어주고 닫아주고에 따라 연료량을 정상적으로 제어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자석 밸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환, 그리고 또 위에도 이상한 게 있죠. 네, 이 세 개. 예, 요 네. 타입은 약간 구형이다 보니까는 요거는 메인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요거는 이제 공전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라이트를 킨다거나 그다음에 자동 변속기와 같은 거를 N에서 드라이브 같이 부하를 준다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파워 스티어링 같은 거를 좀 작동시킨다거나 또는 에어컨 같은 거를 작동시킨다 할 때에는 연료량을 추가해서 공급해 주는 장치. 네. 그래서 우리가 엔진의 부하 정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연료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별도의 소나드 밸브도 있기 때문에 역시 한결같이 점검은 무엇으로 하실 수 있죠? 저항. 저항이죠. 네. 필요에 따라서는 스캐너나 진단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파형, 네, 파형. 듀티값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실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교환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가스켓 등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만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주시면은 이렇게 믹서 부분에 점검하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다. 또한 베이퍼 라이저 부분에서 믹서까지는 기체 상태로 대부분 들어오거든요. 네. 기화가 이미 돼가지고요. 그 사이에 호수가 노후화되거나 또는 제대로 체결이 안 됐다거나 또 그 부위에서 가스가 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비눗물이나 네. 가스 캡처기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점검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장치 일부에 대한 교환 후에 우리가 점검하고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PG, LPI 전자제어 장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LPG, LPI 전자제어 장치에는 역시 가스 누출 주의해야 되나 봐요? 물론입니다. 가스가 누출되었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전사항을 지킨다면 충분히 안전한 에너지이고 도구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